자, 이런 파타고니아의 창업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파타고니아 창업 이야기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아주 독특한 기업이고, 이 기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크게 됐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활약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는 너무 재밌는 이야기 책을 보는 것처럼 아주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파타고니아의 창업 이야기 소개해 드릴게요. 아, 먼저 파타고니아의 창업 동기에 대해 알아볼까요? 청년 등반가 이본 쉬나드. 아까 보셨던 그분은 공무에 흥미가 전혀 없었고 10대 시절부터 암벽 등반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반의 필수적인 피톤이 당시에 튼튼하지 못한 거 그리고 또 얻기도 어려운 것 때문에 자기가 직접 쓰기 위해 가지고 이 장비를 만들기 시작해요. 19살 때 그 고철상에서 직접 장비를 막 구해가지고 자기가 대장간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 개에 1.5달러를 받고 철로 된 피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공부는 하기 싫고 나는 너무 등산이 좋으니까 직접 자기가 제품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할아버지가 되신 분, 아까 4.2조를 기부하신 분인데요.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잠깐 보실까요? The very early 1970s, when he still made mountain climbing equipment. That when you hammer those into the rock, then you take them out, it harms the rock. If a climb on a mountain is very popular with many people, then those pitons going in and out hundreds, even thousands of times make increasingly big holes in the crack. It's permanent damage to the rock. And Yvonne saw this. Many of us saw this. But no one had a solution until Yvonne helped develop a new type aluminum wedge. We know what the problems of the world are, the planet, and we're destroying the planet. And we know we're destroying the planet. And the scientists are all telling us we're destroying the planet, and no one wants to do anything about it. And the really evil people, the real conservatives, are refusing to admit that we're destroying the planet. And that drives me crazy. I only have this business because I'm very pessimistic about the future. And I use this business as a resource to do something about our problems. 이 영상에 보면 이본 시나드가 어떤 사람인지 아주 잘 드러나죠. 이분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이야기가 아주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등산을 할 때 망치질을 하니까 자연이 파괴가 됐는데 이본 시나드가 1970년도에 이 바위를 더 이상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장비를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바위 사이에 이렇게 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제품의 개발 동기나 과정, 이야기 자체가 이본 시나드가 왜 사업을 하고 이 사람의 제품이 왜 시장에서 팔리고 어떻게 해서 이런 혁신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였습니다. 등산 여행 경비를 위해서 부업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뭔가를 좋아하는 사람이 만들면은 그게 되게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만드니까 장비 자체도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그러면서 얼떨결에 이 사람은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주문량이 폭주하니까 야 얘들아 일로 와 나랑 좀 같이 좀 만들어줘 해서 같이 등반하는 친구들과 불러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이 이본 쉬나드와 친구들은 기업을 만들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래 이렇게 팔면서 이 돈 모으면은 우리 나중에 뭐 여행 가서 아르헨티나에 저 높은 산도 올라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비행 경비를 위해 가지고 사업을 하자. 이런 어떤 세계 각지의
등산을 하기 위한 경비를 위해서 시작한 기업이에요. 그런 기업이 이렇게까지 됐다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1957년에 쉬나드 이퀴먼트를 창업한 바로 그 모습입니다. 이 친구들을 한번 보실래요? 친구들 보시면 다 정말 등산을 좋아하고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좀 히피들 같은 그런 느낌이죠. 전혀 뭐 와이셔츠를 입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이본 시나드가 1970년에 큰 전기를 맞이해요. 1970년에 미국에서 가장 큰 등산 장비 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유율 75%까지 차지하게 돼요. 근데 이때 자신이 만든 피톤 때문에 암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이 생산을 과감하게 중단합니다. 여러분이 과연 경영자라면 어떠셨을까요? 그리고 또 제가 경영자라면 이런 결정할 수 있었을까? 솔직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내 기업 매출의 70%가 발생을 하는 이 제품이 바위를 파괴하니까 그만한다? 다른 기업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기업들도 다 똑같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왜 너 혼자 난리쳐? 왜 나 혼자 난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점이 이본 시나드의 위대한 점인 것 같습니다. 1974년에는 드디어 환경운동가들을 지원하는 활동들을 본격화합니다. 대학생 환경운동가인 마크 카펠리를 지원합니다. 아까 그 파타고니아가 벤투라 지역에 있다고 했잖아요. 캘리포니아 벤투라. 근데 바로 그 지역에 있는 벤투라 리버가 있는데 이 개발 계획이 환경에 가져올 악 영향을 알게 되어서 그게 야생동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파타고니아 직원들이 다 같이 시의회에 가서 같이 막 시위에 동참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라기보다는 정말 환경 운동가 그룹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개발 계획이 철회됩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것도 1970년대 한 기업이 직원들이 다 나서서 정부의 개발 계획을 철수시켰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어떻게 다뤄질까요? 1972년에 손으로 바위 틈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암벽을 보호하는 알루미늄 초크를 개발했죠. 아까 보셨던 바로 그 이야기이고, 그런데 이렇게 이 새로운 장비를 개발함으로 인해 가지고 클린 클라이밍, 즉 암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면서 등산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철학, 어떤 문화적 변화를 가지고 왔어요. 1972년에 드디어 파타고니아를 설립합니다. 해외 아웃도어 패션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면서 사업이 점점 더 번창을 했고, 그래서 아르헨티나와 칠레 사이에 있는 마운트 피츠로이라는 유명한 이 산, 여기 아주 오르기 어려운 이 산의 봉우리를 따가지고 파타고니아라는 이름을 짓고 이제는 패션 아웃도어 제품까지 생산을 하게 됩니다. 파타고니아의 기업 철학을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한다. 그런데 이 먹고 사는 일 자체가 자연과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자연의 가치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자연의 훼손을 계속해서 방조한다면 인간의 육체적, 경제적 웰빙은 보장될 수 없다. The Responsible Company, 바로 이본 시나드가 쓴 책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파타고니아의 조직 문화 역시 아주 파격적입니다. Let My People Go Surfing, 2005년에 발간한 이본 시나드의 책, 우리나라 제목으로는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이라는 건데,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서핑할 때는 내 사람들이, 내 직원들이 나가서 서핑할 수 있게 좀 해줘, 이런 뜻이죠. 부제는 The Education of a Reluctant Businessman, 한글말로 말하자면은 대세에 거스르는 경영자의 교육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파타고니아의 원래 내부 직원용 지침서로 작성되었지만 이 내용이 워낙 좋다 보니까 결국에는 책으로 발간이 됐고, 이게 지금 1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가지고 경영학 전문 도서로 읽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나왔고 저도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하는 도서입니다. 바로 이 책, Let My People Go Surfing. 파타고니아는 기존 통념에 맞서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실험이다. 우리 중 누구도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었지만 모두가 기존 통념대로 사업을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바로 이 파타고니아의 조직 문화를 아주 잘 보여주는 문구입니다. 자율적인 조직 문화,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이번 신화대는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했다고 그래요. 당신 원하는 대로 해요. 저는 산에 갑니다. 파타고니아는 부재의 리더십 추구해요. 권위적이지 않은 조직 문화입니다. 우리 기업에는 독립적인 성향의 사람이 많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하라고 지시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납득한다면 알아서 합니다. 부재 리더십이라는 거 말 자체가 너무 좋은 바람직한 리더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없음을 통해서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것은 그만큼 조직원 한 명 한 명이 바로 이 기업을 대표하고 기업의 가치, 비전, 전략에 일치하는 의사결정을 매일 매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고 있다는 거니까 얼마나 그 힘이 엄청나겠어요. 파타고니아가 요즘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You don't try to climb something that's like literally impossible. You have to know that you could get to the top. In the climate movement, we need to do the same. When we can lead with hope, everybody can be a part of it. You know, I think a lot about pushing yourself outside your comfort zone, and I think about how it sucks. It's terrible. But it always paid off and worked to my advantage every single time. You realize you can do stuff you never thought you could. When you live with a mental illness, you think about your mind all the time. At least I did. Because there were times I felt that it was betraying me. While people were fighting for climate change in the streets, I started realizing that we also had to fight for climate change in people's minds. I want climate change to be a concept inextricably linked to hope and empowerment and opportunity, not despair and gloom. Because when we can lead with hope, everybody can be a part of it. When you live with a mental illness, I think, if it taught me anything, it's that. 바로 브랜드 앰베서더로 일하고 있는 이런 등산가들 혹은 운동선수들과 함께 협력하고 있는 건데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 바로 이분은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운동선수 등반가셨는데 자신이 이 등반을 하면서 정신적인 어려움을 극복했듯이 이 지구에 불가능해 보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우리 모두에게는 희망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도 내 삶에서 희망을 찾았듯이 우리도 여기에서 희망을 찾으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정신을 전달하는 거예요. 파타고니아는 이런 등반가처럼 서핑이라든지 등산이라든지 트레킹이라든지 각종 스포츠 분야에 있어서 앰베서더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다 하나같이 친환경적인 가치를 내세우면서 지구에 불가능해 보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포츠맨십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훌륭한 분들입니다. 파타고니아 필름이라고 아까 보셨는데 이런 식으로 파타고니아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은 정말 다양한 다큐멘터리 컨텐츠를 보실 수 있어요. 그 자체로도 아주 훌륭한 영화일 정도로 실제로 수상도 했고요. 아주 재미있는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파타고니아는 뿐만 아니라 여성 CEO들도 많이 유명했어요. 크리스틴 맥디빗 톰슨은 19세에 파타고니아에 입사해서 결국은 CEO까지 오릅니다. 이본 쉬나드는 여성 CEO들을 좋아했어요. 뭐라고 말했을까? 노동자들과 의사소통을 더 잘합니다. 그리고 탑다운 식으로, 즉
일을 지시하는 식으로 시키지 않고 내가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보여주는 방식으로 일을 합니다. 크리스틴 맥디빗 톰슨에 대해서 톰슨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I first met Yvonne when he was around 24 and today he is almost 84. In all those years, his vision has never wavered. 내가 이본을 처음 만난 것은 그가 약 24살 정도였을 텐데 지금 60년이 지나가지고 그가 84살이 됐습니다. 근데 그동안 그의 그 목표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He wanted to do things in his own ways and on his own terms. And while he is good health now, he wanted to have a plan in place for the future of the company and the future of the planet. 그는 언제나 대세를 따르기보다 자기 방식으로 경영을 하기를 원했고 지금 건강하기는 하지만 이 파타고니아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지구의 미래를 위해 더 급진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I believe this plan that he and his family helped create is technonic. It will make the company more competitive and its employees around the world will forever be empowered by purpose. 나는 이런 이본의 최근 계획, 즉 4.2조에 다다르는 기업을 환경을 위해서 전액 기부하는 이 결정이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파타고니아를 더 강하고 더 경쟁력 있는 회사로 만들 것이고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파타고니아 직원들이 더 감명을 받아서 환경적 목표를 위해 일하는 데 더 큰 원동력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파타고니아는 복지적 측면에 있어가지고도 너무나 앞선 기업이었습니다. 1983년에는 일터 내에 보육시설을 제공했어요. 미국 내 최초의 보육시설을 제공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없었던 유급휴가, 병가 이런 거를 제공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파타고니아 직원들은 이 기업에서 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1984년도에는 지금 우리가 뭐 구글이나 그런 기업들에서 부러워하잖아요. 식당을 열고 유기농 제품을 수시로 비치해서 언제든지 먹을 수 있게 이야기해주는 직원 복지를 제공했고요. 또 임원에게 개인 방을 주는 걸 폐지했어요. 그리고 다 같이 일해라 개방 공간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2000년, 2010년대가 와서야 이렇게 좀 하나하나 바뀌는 것들을 1980년도부터 벌써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자연을 보호한 성과도 있어요. 크리스틴 아까 그 여성 CEO가 했는데요. 댐을 만드는 계획을 철폐한 거죠. 근데 크리스틴은 아주 훌륭해가지고 자존심이 강한 정치인들과 함께 일하면서도 마치 그 정치인들이 자기가 성과를 이루는 것처럼 이렇게 부추겨주면서 일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환경운동가로서도 정말 성공적인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사회운동에서도 아주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었어요. 1990년도 때는 외주 공장과의 계약 조건인 사회적 조건들을 강화했습니다. 제조 공장을 방문해서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1991년에는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이했어도 이런 정책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에야 기업들이 그런 요구를 받고 있지만 1990년도 때는 우리가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까지 그 현지에 가가지고 이 노동자들이 착취받지 않고 제대로 월급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엄청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파타고니아는 자기를 activist company, 즉 운동가 기업이라고 정의합니다. We are in business to save our home planet. 우리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 비즈니스를 합니다. 라고 파타고니아 홈페이지에 이렇게 떡 걸어놨죠. 여러분 파타고니아의 창업과 그리고 성장한 이야기, 그리고 파타고니아가 사회, 환경에서 또 조직 문화적으로 어떤 변화를 이 경영계에 가지고 왔는지에 대해서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파타고니아의 역사를 알면 알수록 진짜 대단한 기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자기 스스로를 액티비스트 컴퍼니라고 말하듯이 정말 경영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 운동가로서도 엄청난 성과를 낸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바로 이렇게 환경 운동가로서 진정성 있고 지속적으로 환경과 사회적인 활동들, 성과들을 이뤄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더 열광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